여러분,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지금 차트 보이십니까? 1월 온스당 5,600달러 부근에서 4,700달러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약 17% 하락이에요. 은은 더 심합니다. 120달러대에서 73달러까지 약 40% 하락. 패닉하실 수 있습니다. 금도 이렇게 빠지는데 뭘 믿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차트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2008년 금융위기 초기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때도 금이 32%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왔는지 아세요? 3배 폭등이 왔습니다. 화폐 전문가 앨러스데어 맥클라우드가 경고합니다. 법정화폐가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다. 금 재평가가 올 것이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폭등 직전인지 코맥스 데이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금과 은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금이 온스당 1000달러에서 6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2% 하락이에요. 은도 비슷하게 빠졌고요. 투자자들은 금 끝났다고 패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뭐가 벌어졌냐면요. 680달러에서 1920달러까지 거의 3배 폭등했어요. 패닉에 팔았던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었고 버텼던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위기 초기에 펀드 매니저들이 뭘 합니까? 현금, 달러로 도망갑니다. 금을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금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달러가 급해서 파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금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강제 매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6년, 지금이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됐죠? 세계 비료 무역의 46%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게 차단되면서 농업용 원자재, 화학제품 4만 5천 종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왜 금과 연결되느냐? 비료값이 오르면 식량값이 오릅니다. 석유값도 이미 올랐죠. 물가 전체가 올라가면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붕괴됩니다. 2008년은 부분적인 금융위기였어요. 은행이 문제였죠. 근데 지금은 화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맥클라우드가 법정화폐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맥스 미결제 약정, OI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OI는 선물 시장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총 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아직 살아있는 베팅의 수예요. 이 숫자가 높으면 투기가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투기 세력이 다 빠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금 OI가 1월 55만 계약에서 3월 39만 계약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저예요. 은 OI는 더 심해요. 16만 계약에서 11만 계약으로 31% 감소. 이건 14년 최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투기 매수자들이 다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밀 연료가 소진됐다는 겁니다. 매도할 사람이 다 매도한 거예요. 남은 건 올라갈 일뿐입니다. 역사적으로 OI가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2018년에도 2015년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반대편, 즉 매수 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어요. 2월 순매수 19톤. 중국은 16개월 연속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800에서 850톤 전망이에요. 투기 세력은 빠졌는데 중앙은행은 사고 있다.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터키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3월에 60톤, 80억 달러어치를 매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금이 안 좋아서 판 게 아니라 리라와 방어를 위한 긴급 조치예요. 오히려 화폐 위기의 증거입니다. 대형 은행들의 금 전망도 봐야 합니다. JP모건 목표가 6,300달러, 골드만삭스 5,400달러, 현재가 4,650달러 대비 15에서 35% 업사이드를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금과 직접 연결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경고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니까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S&P 500은 1분기에 제자리였는데 채권은 4.2% 수익을 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고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뭘 합니까?
돈을 찍어서 막으려 합니다. 근데 돈을 찍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맥클라우드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식 버블이 터질 때 금이 대안이 된다. 주린이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CPI가 몇 %다. 고용이 몇만 명 늘었다. 이런 케인즈식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봐야 할 건 화폐의 본질이에요. 달러의 구매력이 얼마나 빠르게 녹고 있느냐. 그 속도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게 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잡겠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 정부 부채 이자가 폭증해요.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이자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든 금에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켓메이커의 게임을 이해하셔야 해요. 대형 은행들, 소위 마켓메이커라고 불리는 곳들이 뭘 하느냐? 가격을 의도적으로 밀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발합니다. 개인들이 공포에 던지면 그걸 싸게 주워 담는 거예요. 이걸 트리 쉐이킹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약한 열매를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금 OI가 14년 최저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떨어뜨릴 열매가 거의 안 남았다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다 나갔으니까 흔들어봤자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트리 쉐이킹이 이제 안 통하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 뉴스를 무시하세요. 이란 휴전이 된다. 4월 10일 CPI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법정화폐가 녹고 있느냐,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둘째, 분할 매수하세요. OI가 바닥이고 중앙은행이 매수를 확인한 지금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4월 FOMC도 주목하세요. 금리 결정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맥클라우드의 말을 기억하세요. 금은 화폐의 거울입니다. 법정화폐가 녹는 속도가 곧 금이 상승하는 속도예요.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시면 금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680달러에서 1920달러로 3배 뛴 것처럼 지금의 하락 이후에 무엇이 올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프레임을 바꾸세요.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달러가 약해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